2019년 2월 12일 기해년 병인월 경진일 오늘의 운세 사주학관입니다. 사주풀이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외워야 할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주풀이 공부가 쉽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서점에 가면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책들의 제목을 보면 아주 쉽다 라고 되어 있는 것들도 보이는데 그런 책들도 내용을 읽다 보면 도대체 쉬운 건지 알 수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주풀이를 공부한다고 하는 방식들을 보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요.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목화토금수 오행에 대한 이해부터인 것 같습니다. 목화토금수 오행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주풀이 공부를 하기가 어려울 건데요.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오행을 알면 그 이후로 사주풀이 공부하는데 무척 이해가 빠르고 쉽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주풀이 자체가 목화토금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이론들이 사주풀이 공부를 할 때 벽을 쌓고 더 이상 진척이 없게 만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벽들을 깨트리는 것은 역시 오행에 대한 이해가 무척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공부를 하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시작은 아주 필요할 것이고 사주팔자를 공부할 때도 시작은 역시 목화토금수가 되겠습니다.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새 그냥 익숙해져 버려서 목화토금수에 대한 개념은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앞에 놓인 격국이나 용신이나 이런 아주 어려운 이론들에 매달리고 있는 자신을 보게도 됩니다. 그리고 형충파에 매달리고 생극재화에 매달립니다. 물론 그런 벽들을 다 뛰어넘어야 하는 것은 맞겠지만 어렵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도 사주팔자 공부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것들은 건너뛰는 것도 무척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막혀서 매달려 있는 시간에 차라리 오행, 목화토금수에 대한 공부를 더 깊게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사주풀이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굳이 그거에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행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사주풀이를 가지고 오늘의 운세 내지는 1년 운세, 평생 운세를 예측해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에 무료로 제공되는 사주팔자나 사주풀이, 만세력 그런 앱들을 깔고 자신의 사주팔자를 생년월일 시를 입력해서 확인해 본 후에 거기에 색깔별로 칠해져 있는 목화토금수 오행의 색깔입니다. 목은 나무 색깔 녹색, 화는 불 색깔 빨간색, 토는 흑 색깔 노란색, 금은 쇠 흰색, 수는 물 검은색입니다. 술이 물이 흰색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오행에서는 물은 아주 깊은 것을 의미합니다. 깊은 바닷속은 어둡지요. 컴컴하죠. 그것을 연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의미하는 것은 또 밤입니다. 밤, 껌껌한 밤. 그래서 물은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쇠는 흰색, 쇠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쇠가 왜 흰색이냐를 간단하게 생각할 때 물이 검은색이니까 나머지는 흰색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냥 쇠가 흰색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사주팔자를 살펴보면 위에 네자, 아래 네자가 있죠. 위아래 두 글자, 위아래 두 글자, 연에 두 글자, 월에 두 글자, 일에 두 글자, 시에 두 글자 이렇게 위아래 생년월일 시를 볼 때 연에 위아래 그 두 글자를 한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둥이 4개 기둥이 된다 해서 기둥 주자를 써서 사주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기둥에 두 자씩 해서 4기둥이 8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글자 자자를 써서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자는 쥐띠를 얘기할 때 그 자축인묘 할 때 자가 아닙니다. 그냥 글자 자자를 써서 사주의 8글자 라는 의미가 바로 사주팔자입니다. 이렇게 생년월일시를 입력해서 자신의 사주팔자를
펼쳐봅니다. 그리고 위아래 상관없이 색깔로 어떤 게 더 많은가 확인을 해봅니다. 모카토금수 중에서 제일 많은 것 그리고 제일 적은 것을 추려내는 것입니다. 위아래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8글자 전체에서 그냥 색깔이 제일 많은 거, 색깔이 제일 없는 거 이런 것을 추려내면 됩니다. 누군가는 사주팔자를 보고 위의 글자들이 아래 글자들보다 점수가 낮다, 높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점수를 매기기도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간단하게 운을 보기 위해서는 위아래 글자들 뭐 점수가 어떠니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냥 같은 색깔들끼리 추려서 어떤 색깔이 제일 숫자가 많은가 개수가 많은가 그런 걸 살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비중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위아래 글자들의 점수를 매기기보다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판단을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사주풀이의 시작은 목화토금수 오행을 아는 것인데요. 나무, 불, 흙, 쇠, 물이 그것입니다. 사주풀이에서 기초적인 거는 이거 외에 뭐 다른 거를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은 목화토금수니까요. 그리고 풀이를 하다 보면 목화토금수가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자는 쥐니까 쥐띠의 특성이 뭐 얍삽하고 밤을 좋아한다 라는 식의 말을 하고 축은 소니까 우직하고 열심히 일한다 뭐 이는 호랑이니까 사납고 무섭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토끼는 묘는 토끼니까 뭐 어떻다 라는 특성을 얘기하고 쥐는 용이니까 어떻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쥐띠가 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면 아니라는 거죠. 축, 소띠가 다 우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가? 그것도 아닌 거고요. 호랑이띠가 다 호랑이같이 사납고 무섭고 전혀 아니죠. 묘는 토끼띠니까 뭐 깡충깡충 달리기 잘하고 또 뭐 늘어지게 잠을 잘 자고 뭐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쥐띠니까 어떻다, 소띠니까 어떻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는 것이고 사주팔자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다 보면 결국은 남는 거는 오행밖에 없다는 것이죠. 운을 판단할 때 오행의 속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됩니다. 오행을 가지고 한의원에서 오행을 가지고 진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오행 중에 치고받고 무너지는 게 있으면 몸의 균형이 깨져서 병이 났다라고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 몸도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행, 목이 약한 육신이다. 그러면 목을 도와주는, 목을 보해주는, 목을 생해주는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뭐 보해준다. 뭐 그래서 보약이라 그러죠. 그런 보약이 바로 요 오행의 속성에서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목의 속성이 약해졌다. 그렇다면 목을 보해주는 그런 약을 또 채소를 음식을 먹으면 된다라는 것도 요런 근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쥐띠가 다 그런 성격이고 성향이고 소띠가 다 그런 성격이고 성향이고 말띠가 다 그런 성격이고 성향이고 뱀띠가 다 그렇다 한다면 그거를 과연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쥐띠인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런 성격,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밤을 좋아하고 뭐 어쩌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한다면 이제 띠별 운세라는 것도 믿을 게 못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쥐띠가 다 같은 특성,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쥐띠는 다 그렇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사주풀이에서 말하는 자축이며 진사오미의 자는 쥐의 특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 수. 오행 중에 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목화토금수에서 수. 자는 쥐띠이지만 속성은 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쥐의 속성을 얘기할 게 아니라 물의 속성을 얘기하면 됩니다. 사주팔자에 물이 있어도 그걸 막아주는 토가 있고 사주팔자에 토가 있는데 그걸 막아주는 나무가 있고 사주팔자에 나무가 있는데 그걸 막아주는 금이 있습니다.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쇠를 또 막아주는 불이 있습니다. 화, 불화자죠.
또 보호에 도와주는 것들. 오행이 목화토금수라 그랬죠. 목은 화를 도와주고, 화는 토를 도와주고, 토는 금을 도와주고, 금은 수를 도와주고, 수는 목을 도와줍니다. 오행은 돌고 돈다 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서로 사주팔자 안에서 도와주고 막아주고 하는 그런 특성들, 오행의 특성들을 잘 살펴서 바로 운을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는 8글자에 담겨있는 오행들의 구조를 보는 것입니다. 물이 강한지, 나무가 강한지, 불이 강한지, 흙이 강한지, 새가 강한지를 보면 됩니다. 오행 중에 강한 기운이 있다면 그거를 빼고 적용을 하면 괜찮은 것이니까, 그래서 많으면 그것 빼고 다 괜찮아 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사주팔자를 보고 목이 많으면 일단 목을 빼야 되는데 목을 도와주는 수도 빼야 됩니다. 그래서 목이 많은 경우에는 수와 목을 빼면 괜찮은 것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앞에 영상들에서 모두 다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들이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주풀이로 오늘의 운세를 직접 예측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주학관의 영상들은 대부분 5분 정도를 넘지 않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물론 오늘의 영상은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지만 어찌되었든 간단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틈틈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9년 2월 12일 기해년 병인월 경진일입니다. 사주팔자에 진이나 술 그리고 축이 있으면 조심하면 되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신경이 날카롭다 생각이 들면 오늘의 운세가 그런 날인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주팔자에 갑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신경이 좀 날카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돼지띠의 경우도 오늘은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9년 2월 12일 기해년 병인월 경진일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즐겁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운세 사주학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